자,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인카 금융 서비스, 저희 나눠주는 청약을 안 할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이런 성향의 투자자라면 청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점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 그리고 청약을 안 하는 나눠주는 그 대신 무엇을 준비하는지 잠시 뒤에 공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 2월 7일에서 8일날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인카금융 서비스에 야너주는 왜 청약을 안 하는지, 그래도 공부를 해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청약을 안 하는 대신 무엇을 꼭 준비해둬야 하는지 공부해본 영상입니다. 자, 먼저 다음 주에 공모주 청약 일정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반부는 빨간색, 후반부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전반부인 2월 7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인카금융 서비스가,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IBK 스펙 17호가 청약을 진행하고요. 후반부에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바이오 FDNC가 DB금융투자에서,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 진행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2월 7일과 8일에 청약을 진행하는 인카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꼭 알아야 하는 정보만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에서 2월 7일과 8일 화요일날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공모 희망 밴드가 23,000원에서 27,000원이었는데 확정 공모가가 18,000원으로 공모가 하단을 하회해서 결정되었죠. 기관 경쟁률이 매우 낮아서 13대 1이었고요. 기관 경쟁률도 낮고 참여 신청 수량도 낮아서 의무 보유 확약률도 크게 의미는 없지만 확약률은 4%를 보였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은 400억 원 수준이고요. 인카금융 서비스의 특이사항으로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점, 그리고 구주 매출이 31%라는 점입니다. 2월 4일 코넥스 종가는 18,500원으로 끝이 났는데요.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눠주는 청약에 참여 안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기관 경쟁률 최악 수준으로 매우 낮았고 당연히 의무 확약률도 낮았으며 심지어 코넥스 이전 상장 및 구주 매출까지 있고 유통 가능 금액 또한 400억 수준으로 낮지 않다는 점에서 청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가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았을까요? 인카금융 서비스는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 대리점 GA라고 불립니다. 인카금융 서비스는 자동차 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30여 개의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보장의 혜택을 판매하는 판매 영역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러한 GA, 즉 독립보험 대리점 회사, 상장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바로 2020년 11월에 공모주를 진행해서 상장한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카금융 서비스의 공모주가 정말 매력이 없나, 이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매력도를 살펴보면요.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는 2월 4일 종가가 약 8,000원이 조금 못됐는데요. 이는 시가총액으로는 1,800억 원 수준이라 올해 3분기까지의 순이익을 연환산한 16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11배에 거래됩니다. 자, 따라서 인카금융 서비스도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처럼 PER 11배를 받는다면 단순 계산했을 때 주가가 33,000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확정 공모가 18,000원은 이러한 단순 주가 비교를 했을 때 무려 할인율이 46%나 되는데요. 이러한 점만 보면 인카금융 서비스 공모주 청약해볼만 할 것 같아요. 따라서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와 비교만 했을 때는 인카금융 서비스 가격적으로 매우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2020년 11월에 진행했던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는 어땠을까요? 당시에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IBK 투자증권이었고요. 2020년 11월 10일에서 11일 날 청약을 진행했었는데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역시 공모가 밴드가 1,500원에서 12,300원이었는데요. 이를 크게 하회한 7,5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시의 기관 경쟁률은 3.6대 1로 거의 역대 최하 수준이었고요. 유통 가능 금액도 1,100억 원 수준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공모가를 산정할 때 전부 해외 비교 기업을 산정했는데요. 이때 무려 PER을 22배를 적용해서 공모가를 산정했죠. 저희 나눠주는 당연히 이때도 공모주에 청약 참여하지 않았고요. A 플러스 에셋은 사실 인카금융 서비스보다도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관 경쟁률 3.6대 1에 유통 가능 금액 1,100억 원, 그리고 비교 기업은 전부 해외 기업이었던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는 정말 매력이 없었거든요. 자, 이러한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날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7,500원이었는데요. 상장일날 시초가는 8,100원이었고
고가는 8,800원까지 올라서 분명 수익을 줬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6,880원으로 공모가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해서 끝났고요. 상장일뿐만 아니라 무려 3주 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요. 공모가 7,500원보다 높았던 적은 상장일날 시초가 부근에 아주 잠시밖에 기회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12월 9일날 3주 뒤에는 주가가 5,38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앞서 보신 주가의 반등하는 모습이 이때였는데요. 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는 하락해서 상장 3달 뒤인 2월 1일에는 최저가 4,850원을 기록했죠. 자, 이러한 주식 차트만 보면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정말 고생했겠다 싶은데요.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사람들이 모두 절망하고 포기할 때부터 오히려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는 워낙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좀 더 차트를 보면서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월 1일 4,850원까지 하락하면서 정말 이대로 희망이 없어 보였던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는 사실 그 이후부터 2월 9일 화요일부터 평소 대비 거래량이 무려 5,000% 증가하면서 약 종가 대비 10% 상승을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해서 무려 5월 7일에는 11,30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었고요. 11,350원이 최고가일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상승해서 7월 5일에는 12,950원, 그리고 7월 22일에는 13,750원이라는 가격을 보였습니다.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의 1년간의 일봉 차트를 보면요. 작년 2월에 최저가 4,850원에서 7월 22일에는 13,750원으로 무려 주가가 2.5배나 상승했고요. 그 이후에도 주가의 진폭이 매우 컸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인카금융 서비스, 물론 상장일날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손실은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인카금융 서비스에 청약을 할지 말지는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어떤 걸 원하는지 아래의 표에서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카금융 서비스 공모주로서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기관 경쟁률 매우 낮았고요. 유통 가능 금액도 400억으로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고요. 구주 매출이 31%나 됩니다. 따라서 내가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손실 보는 게 너무 싫다, 또는 손실을 봤을 때 계좌에 마이너스가 장기간 찍혀 있는 걸 꼴도 보기 싫다, 공모주라면 상장일날 무조건 이익 보고 팔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인카금융 서비스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점으로는 먼저 쌉니다. 앞서 살펴본 GA 독립보험 대리점을 하는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가 현재 PER 11배에 거래되는데요. 인카금융 서비스는 PER 6배라서 경쟁사 대비도 싸고 시장 대비도 너무 쌉니다. 또한 인카금융 서비스는 저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청약 경쟁률이 낮아서 내가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정을 많이 받게 되면 주가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공모주 수익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겠죠. 또한 앞서 살펴본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처럼 인카금융 서비스도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기폭제와 함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가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도 손실 감내가 가능하고 계좌에 장기간 마이너스인 상태로 보유해도 상관이 없다는 분, 떨어지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마음가짐이 마음 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청약을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저는 공모주라면 상장일날 파는 게 마음이 편하고 수익을 무조건 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카금융 서비스에는 청약을 안 할 건데요. 그 대신에 저는 이번 주에 유안타 증권의 계좌 개설을 꼭 해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월 14일에서 15일날 청약을 진행하는 퓨런티어가 저 야너주가 주목하는 공모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돌아오는 2월 14일에서 2월 18일에는 퓨런티어뿐만 아니라 VC, 스톤브리지 벤처스, 풍월 정밀 등이 공모주 청약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3주차 청약 일정도 미리미리 보시면서 내가 해당 주관사의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안어주가 2월과 3월에 주목하는 공모주는 지난 영상에서도 밝혀드렸는데요. 특히 이 유안타 증권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제한이 있는데 우리은행의 연계 계좌를 통해서 우리원 뱅킹 앱을 통해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20영업일 제한이 걸리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은행 연계 계좌를 통해서 계좌 개설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려요.
자, 오늘은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인카금융 서비스에 공모주 청약을 할지 저희 야너주의 판단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판단을 하실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카금융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내 투자 성향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채널 구독, 영상 알림은 늘 감사드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